정청래 의원님 모셨습니다. 박수 어서 오십시오. 받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e스포츠인 오늘 헤드셋 잘 어울리시던데요. 아니 보니까 오늘 후보님 뒤에 딱 서 있었고 네. 근데 오늘 저기 어제 약주 안 한 것 같아. 얼굴 좋더라고 화면빨이. 오늘 유난히 빛났습니다. 네, 오늘 진짜 빛났어요. 얼굴빛이 브릴런트. 예, 찬란했습니다. 됐고요. 예. 오늘 제가 네. 우리 같이 나온 청래당 당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아, 네. 예. 본명 네. 분명. 본명은 모르니까 적어 왔어. 한재윤. 아, 그래. 아하. 그리고 예명 네. 제너 한 밴드. 보컬 보컬이에요? 가수입니다. 가수. 그럼 일단 노래 하나 들어야지. 소셜 로봇이라는 그래? 대표곡. 그럼 한 소절만 혹시 이거 일단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이거 한 소절만 딱 들려주면 좀 크로즈업 좀 해주세요. 우리가 그 기능이 안 돼. 여기 엔지니어가 없나? 밖에 있어 밖에. 네, 그래서 소셜 로봇이라는 것을 검색어에 쳐보면 네. 제너 한 밴드. 거기서 역할이 뭐죠? 저 기타랑 보컬 하고 있습니다. 기타 보컬. 예. 기타 보컬리스트. 그럼 밴드에서 메인이란 얘긴데. 예, 어떻게 그렇게 맡게 됐습니다. 야. 근데 오늘 보니까 예. 나이 얘기해도 되죠? 예, 나이 얘기는 31세인데 예. 청래당 초창기 멤버래요. 어. 그러면 20대 중반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의원님은 기억은 안 나고?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왜 10,000명을 어떻게 다 기억해? 맞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는 네. 다음번에는 네. 통역사가 나옵니다. 동시 통역사. 오 그래요? 거기도 30대 초반인데 여성. 그래. 예, 우리 청래당은 이렇게 네. 굉장히 다양. 남녀가 균형이 되네요. 그럼요. 성비가. 그 10,000명이니까 예. 이거 걔 다 출연하려면 이거 몇 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한번 묻고 싶었던 게, 네. 지지난주에 저희 이제 방송 나온 다음에 네. 그때 뒤풀이 하지 않았습니까? 드프했습니다. 심하게 했죠. 그래서 그 다음 날 뉴스공장에 조금 늦으신 거죠. 난 느낌이 딱 오더라고. 맞죠? 소셜 로봇 지금 이미지를 띄워 주셨는데.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멋지다. 자, 본인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수 제너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예. 아니 얼굴 살짝 한번 내려주세요. 그거 쓰세요. 네. 얼굴은 보여주시겠죠. 잠깐. 오픈하고 본인이 괜찮으시면 마스크 벗고 하셔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2주 지났나요? 안 지났으면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얼굴만 그러면 네. 정치인은 정책으로 말하고요. 네. 가수는 노래로 말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한 소절은 그러니까 짧게. 소셜 로봇. 네. 네. 이거 원래 예전에 그랬어요. 기타를 좀 갖고 나오지 그랬냐. 그랬더니 아직 있잖아. 이런 데 익숙하지가 않아. 아직. 그래서 아니 우리는 한 소절만 들어도 그렇지. 삘이 딱 와. 자, 한번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I swear on the way to remember day 여기까지입니다. 목청이 아니, 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야? 오. 무슨 이게 영어예요? 이 소셜 로봇이 되지 않겠다. 내 길을 걷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 봐, 목소리가 이거. 흉내내기 어려운 목소리. 이게 우리가 울림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보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발성이 다른 거죠. 이런 거 보고 뭐라냐면 가창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 전문 업계 전문 용어. 맞네, 맞아. 그러니까 문체위원이잖아요. 예. 오기 전에 가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민주당이 이렇게 문화예술계라든가 2030 좀 이따 e스포츠 얘기하겠지만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오늘날에 BTS가 있는 두 번째 계기가 있다. 변곡점, 반전 포인트. 첫 번째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마라. 문화예술 정책. 네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한류라는 말을 김한길 문화부 장관이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가위질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JSA 웰컴 투 동막골 이게 이제 한류의 시작이에요. 동막골. 그렇죠. 그러다가 음반 사업이 3분의 1 틈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불법 무료 다운 때문에. 그때 제가 17대 초선 때 네. SM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뭐 어려운 게 있냐 했더니 이수만 씨가 그러더라고. 한국에서는 음반 사업 안 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음반 사업 뭐 합니까? 다 불법 무료 다운으로 1집 내면 뭐 하냐는 거예요. 2집을 못 낸다는 거예요. 그 시절이 있었어.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혼자 나서잖아요. 성지순례라는 걸 당해요. 그래서 문화부의 정책으로 해라. 그래서 문화부에서 했습니다. 그때 정동채 문화부 장관 때. 그래서 문화부 홈페이지가 일주일 동안 서버 다운이 됐어요. 그러면서 불법 무료 다운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1인 홈피는
올려도 된다. 그렇게 이제 좀 약간 타협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무료 다운을 못하게 됐고 이제 저작권료가 가는 걸로 됐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제가 10몇 년 만에 문체부로 갔잖아요. 네. 그래서 가수들이 엄청 그 저작권료를 많이 받는 줄 알았어요. 노래방에 노래하고 그러면 네. 알고 봤더니 3.25%야. 가창에서는 네, 네. 가창에서는. 아, 가수가 받는 거는 네, 가수가. 작곡가가 제일 많이 받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플랫폼 회사, 아, 뭐 멜론 멜론이나 같은 뭐 이런 예. 데 있잖아요. 그리고 제작사 네. 여기서 거의 90%를 가. 그리고 가수 몫은 3.25야. 아. 그래서 제가 11월 말에 가수협 회장이 찰랑찰랑 이자연 씨예요. 그분이 네. 회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감 때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1월 말에 그러면 가수들의 포션을 올리는 가수들을 위한 정책 토론회. 네. 이거를 제가 또 오늘 e스포츠에 의해서 아니 그러면 네. 다음에 앞으로 그 아까 동시 통역사 나오신 다음에 네. 가수 누구 한 분을 모셔오세요. 왜냐면 네. 가수들의 전폭적 지지를 대선 때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것까지 가셔야지. 그러면- 본인이 엄청만 막 잘하고 아니, 이러면 안 돼. 정책 토론을 하면 네. 그래서 제가 그 가수협회 회장님한테 얘기했어요. 네. 이거는 가수들의 권익은 가수부터 들고 일어나야 된다. 네. 공론화 시켜야 된다. 아니 그러면 이게 과거에 우리 정태춘 선배님께서 그 하신 역할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뭐였죠 그때? 정태춘 선배가 한 게 있어. 그게 뭐 싸워갖고 그때 쟁취한 게 있었거든. 그 뒤로 두 번째인 것 같은데. 그래서 또 공헌한 지금 걸? 제가 이제 국감 때 이걸 제안을 하니까 그 가수협회가 이제 문화예술위원회라는 게 시작됐어요. 거기는 법에 보면 다양한 문화예술 모든 장르를 문화위원으로 써야 된다. 네, 네. 근데 가수협회장을 서류 탈락시킨 거야. 그래서 지금 가수들 뭐 딴따라라고 지금 무시하는 거냐. 여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 좀 여쭤보고 들어갈게요. 아, 예. 문화예술계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가고 있는데 예. 어떻습니까? 기대감도 꽤 있을 텐데 공연 같은 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무래도 그 전에 이제 4단계일 때는 아무래도 이제 공연장들이 다 없어지고 잡혔던 공연들도 다 취소가 됐었는데 이제 그래도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그래도 이제 좀 관객분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뭐 공연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술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 뭐 있습니다. 그동안 진짜 뭐 그 돈이 안 돼서 예, 막 이렇게 예. 알바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부업들 하시면서 버티신 거 아닙니까? 예. 굉장히 힘들었죠. 주변에 문화계 인사들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전업 뮤지션 분들은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무래도 다 다른 직업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다음 이제 코로나가 이제 풀리면은 이제 보여드릴 기회를 많이 다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재윤 씨도 네. 지금 전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어떤 종류의 회사를 다니시나요? 저 그 기계 쪽 설계 쪽 하고 아, 있어요. 설계 쪽. 그렇. 오늘 e스포츠 네. 그 관련해서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네. 창립총회를 했다면서요? 네, 네. 이재명 후보 가신 걸로 봤습니다. 네, 원래 이제 한 달 전쯤에 하려고 그랬는데 네. 사람들이 못 모이니까 예, 예. 위드 코로나에 맞춰서 이제 오늘 날짜를 이제 잡은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후보는 처음부터 이제 참석을 한다고 그랬고 그 국회의원이 다 민주당 소속만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좀 편하게 오셨구나. 네. 그래서 31명인가 2명 이렇게 되고요. 네. 그래서 회비 낸 분들만 공식 회원으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대표로 뽑혔고요. 네, 네. 부대표로 이모경, 사무총장으로 장경태. 세트세요? 이모경 정도. 그래, 맞아. 이름이 나오더라고. 옆에 여자분이 그러면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었는데 이모경. 그리고 의원이었고. 고문의 도종환. 아, 문체부 위원장 장관도 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 했는데 음. 이제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제가 초선 때도 했었습니다. 네, 기억나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시 제가 문체위로 돌아와 보니 2018년 스위스 로잔에서 IOC 총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IOC 위원장이 음. e스포츠는 정식 체육 종목이다. 네. 이렇게 공식 인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내년도 중국 항저우 올림픽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e스포츠가 메달 종목인데 채택이 됐어요. 6개가 됐어요. 네, 네. 그럼 우리도 이제 전국체전이나 국가대표 선발전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아직 대한체육회 정식 체육 종목이 아니에요. 근데 대한체육회 정식 종목이 되려면 뭐 서울시 체육회, 경기도 체육회 이런 있어야죠. 방역 예. 17개 체육회가 e스포츠에 가입을 해야 돼. 네. 9개 이상. 음. 지금까지 8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모경은 저하고 이제 하필이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안 돼 있더라고. 어. 그래서 새 회장님을 오시라고 그래서 빨리 가입하셔라. 인천이 가입 절차를 마쳤어요. 아, 그냥 정식으로 되는 그럼 이제 겁니까? 9개가 돼서 이제 준 가맹 단체가 되는 거예요. 준 회원 단체가. 그리고 15개가 되면 정식 가입 단체가 되고. 그다음에 뭐 상무단에 좀 상무단 만들어 달라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네, 대한체육회 정식 체육 종목이 채택이 돼야 아, 돼야.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아, 그렇고. 그래야 국군의 상무팀을 만들 수 있어요. 이번 국감 때 제가 그래서 황희 장관한테 국방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달라. 이게 상무팀 현안을 보면은 주로 이제 여자 체육 같은 경우는 부사관들이 예, 하는 예. 거고,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다 티오가 한 30명 뭐 이렇게 되는데 프로 게이머가 지금 107명입니다 남자. 아, 107명입니까? 네. 구단도 여러 개가 있고요. 네. 프로 선수들이 다 입영 연령대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공군팀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그때 윤광 국방부 장관한테 얘기해가지고 임요환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아, 예. 공군 전산병으로 해서 운동을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오늘 왔던 박정석 선수라든가 홍진호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그때 혜택을 받는데 폐지가 됐어요 이게. 그렇죠. 오래 못 갔어요 그때. 못 갔어요. 몇 년 못 가고. 그래서 이제는 프로게이머들이 안정적으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상무팀을 만들자.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이제 그것을 말씀하셔라. 그래서 오늘 얘기해서 그게 이제 제목으로 다 뽑혔어요. 예, 제목으로 뽑혔어요. 기사가 다 그렇게 났어요. 네. 뭐 원래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내용대로 네. 이 후보님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꽂힌 게 네. 갤러그를 그렇게 잘했다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오늘 좀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네. 기사에 안 나왔던 건데 이제 원래는 1부, 2부, 3부예요. 1부가 창립잔치, 2부가 시연, 그리고 3부가 이제 정상회담, e스포츠 정상회담. 그래서 오. 정책 토론회까지 했어요. 예. 근데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10시에서 10시 반까지밖에 못 있는데 그러면 창립잔치 하는 거야. 그럼 정청래 회장으로 대표로 뽑고 이모 예. 뭐 이런 건데 재미없잖아요. 예. 그래서 바꿔라 순서를. 그래서 이재명 후보 오자마자 그 사진 찍고 축사하고 퍼포먼스하고 게임 시연하고 예. 그걸 일부로 바꿔라. 2부 예. 일부를. 예. 그래서 제가 발언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왜? 잘했습니다. 오로지 나는 후보를 그림자가 됐다. 예. 진짜 후보가 빛나라. 아. 했는데 어지간하면 이런 거를 네. 정책내 의원이 양보를 안 제가- 하시는 분인데. 네. 예. 국회의원 하면서 처음입니다. 제가 주인공의 행사에 말 한마디도 안 한 게 처음이야. 내가 회장인데. 그렇죠. 그런데 아니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좀 놀랐어요. 아는 게 너무 많아. e스포츠에 대해서. 그 막 얘기를 했는데 끝이 없어. 아는 게. 이게 지금 중계가 다 됐나요? 그 시사타파에 중계했습니다. 아, 시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지금 영상까지 다 올라와 있는데 근데 정작 해야 될 말을 까먹은 거야. 그리고 이제 막 퍼포먼스하고 e스포츠 티 입고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예. 근데 옆에 서가지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안 되겠더라고. 빨리 e스포츠 상무단 얘기하셔야 그게 제일 된다고. 중요한데. 그렇지. 네.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그걸 까먹어서 가고 이제 시연장 막 돌려갔는데 잠깐 다시 앉으라고.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라고. 그래 아까 그거 까먹었습니다 이러면서 갤러그 얘기도 하고 e스포츠 상무팀 만들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하마터면 거기에 야마가 빠질 뻔했네. 핵심. 알맹이가 빠질 알맹이. 뻔했어요. 그리고 이제 해가지고 딱 정확하게 30분 만에 이제 보내드렸어. 아, 나 갤러그 그렇게 잘하는 사람 보면 맨날 부러웠거든. 오락실 가면. 갤러그는 어떤 그 오락실의 기본 아니었습니까? 아니 근데 그걸 잘하는 사람 되게 부럽잖아. 그렇죠. 야. 갤러그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사실은 카트라이더 시범 경기를 한번 하시라고 제안했는데 예전에 이낙연 대표가 뭐 하다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들렸나 봐요. 나는 그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미리 안 하는 걸로 하고 오셨더라고. 이게 지금 e스포츠에 열광하는 팬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시면 쉽게 말씀드리면 10대부터 30대까지 예. 제가 감으로는 80% 이상은 다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10대부터 30대 뭐 40대도 맞아. 한 80%는. 그러니까 이게 엔터테인먼트라는 걸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얘기했을 때 뭐 네. 쇼락 음. 뭐 요새는 뭐 예능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뭐 극장 가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세대 그러니까 지금 10대부터 40대 사이에 그 엔터테인먼트 퍼센테이지로 뭐 80%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예요. 그러니까 저도 해요. 그러니까 모르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저 종합예술 뭐 영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영화에 한 플러스 한 개가 더 들어가 있는 게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스토리도 있고 뭐 어떤 각종 작화도 있어야 될 것이고 기술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캐릭터들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미술에 대한 기법도 있어야 될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게임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스토리에 대한 상상을 펼치고요. 어떤 사람은 게임에서 음악을 또 듣고요. 어떤 사람은 게임에서 미술을 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게임에서 승부를 느끼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는 게임에
열광하고 있는 세대가 있는데 그동안 정치권은 여기를 너무 멀리 갖다 던져놨던 거예요. 사실 우리 문화예술계가 전체가 사실은 좀 이렇게 멀리 던져놨었던 거죠. 그런데 자생적으로 프로게이머들이 자라나고 프로게임단들이 만들어지고 세계를 제패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 황희두 대표가 꾸준히 얘기하던 거예요. 아니 뭐 중국에 밀렸다 이런 표현을 그게 하던데 뭐냐면 후보가. 요거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e스포츠에 천착을 하게 된 것이 이제 2004년도 17대 국회 들어가서 저는 언론 개혁한다고 네. 신품 만들면서 그것 때문에 들어갔는데 그걸 마치고 나니까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2002년도 통계로 드라마, 음반, 영화를 팔아서 벌어들인 수입의 4배를 게임이. 온라인 게임 벌어들이고 있더라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평소에 그랬잖아요. 자동차를 팔아서 번 돈이나 주라기 공원 영화를 만들어 판 돈이 똑같다. 문화 콘텐츠에 주력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e스포츠를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게임산업진흥법을 없던 법을 만들었고 국회 속기록에 테란의 황제 임요한이라는 글자가 저로 인해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속기록이. 그러면서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도 그때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 그 말씀하시다시피 이거 하려다 보면은요 스토리가 있어야 되죠, 기술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승부, 그리고 이게 뭐냐면 하는 게임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즐기는 거거든요, 시청. 그렇죠. 보는 것도 있고. 보는 거. e스포츠는 그거 중심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애니메이션도 들어가야 되죠. 아주 고급적으로. 그러잖아요. 거기에 뭐 미술 모든 게 들어가요. 여기에 종합예술이고요. 그리고 이게 일자리 창출이 엄청나게 나고요. 그리고 WCG라고 삼성이 했다가 지금 이제 시들해졌는데 그 당시에 10몇 년 전에 WCG 예선전이 전 세계에서 60만 명이 예선전에 참가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스타크래프트. 그래서 이것은 올림픽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 세계 스포츠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사실 뒷받침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문체에 다시 가다 보니까 다시 이제 옛날 생각이 또 나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임요한 선수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천재, 세계적인 국보급 선수 아닙니까? 작년에 제가 이거 한번 대회를 했었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저는 직업난이 없습니다. 그 e스포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로 치면 메시거든요. 근데 자기 직업난에 쓸 직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더 제도화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옛날에 그 전설 같은 그 선수들도 네. 다시 좀 포지션을 좀 매기고 네. 이런 걸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질문 이 부분 이제 마치고 e스포츠는, 정치 예. 얘기 좀 들어갈 것 같은데 e스포츠 위원회를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선대위에서. 네. 선대위에서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네. 요 접근을 하고, 관련된 예. 활동을 그러니까 투표 전략에 도움이 돼야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네. 예를 들면 e스포츠 위원회잖아요. 그러면 e스포츠 서울위원회 출범식, 부산위원회 출범식. 아. 그래서 조직화를 하려고 합니다. 아 조직화. 네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20대 남자들 표심 이런 얘기 많이 하지 네네. 않습니까? 네. 그분들은 20대들은 다 지금 게임을 하는 세대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아들만 셋인데요. 다 20대거든요. 다 게임해요. 집에 있으면. 근데 게임을 하면 레벨이 매겨집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차별이다 차등이다 하지만 이 20대들은 내가 게임을 이 정도 못하니까 나는 이 레벨이야. 스스로 인정을 해요. 그게 이제 능력주의, 경쟁주의 그게 출발입니다. 출발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 사실은 안 좋은 것들, 뭐 일베에서 나온 얘기들 이게 주입이 되는 하나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희두가 계속 네.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e스포츠는 뭐냐면 고부가 가치 산업 임에도 이미 분명하고 네. 그리고 이미 젊은 세대들의 이게 사실은 공통적인 놀이예요. 네. 우리가 오징어 게임 하고 놀고 옛날에 고무줄 놀이 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 세대에 그걸 했다면 지금은 e스포츠예요. 근데 이거를 기성세대들이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를 모르고 그들의 마인드를 모르고 다가서기가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또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17대 10 몇 년 전부터 이걸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잘 해볼 생각입니다. 아, 그럼 20대, 30대 남성들의 표심을 뭐 자연스러운 어떤 정서적 공유를 통해서 이렇다고 봅니다. 표심을 잡으려고 하는 의도성, 목적성을 가지고 하면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진정성 있게 당신들의 언어를, 당신들의 그 정서를 우리가 이해하겠다. 눈빛은 다 써 있어요. 표심 잡으려는. 네. 애들 뭐 사실은 스킨십 그러는데 스킨십을 억지로 다가가면 그 약간 거북하잖아요. 네. 근데 자연스럽게 이 e스포츠 환경 속에 쏙 들어가면 사실은 그 장경태 의원이나 뭐 그 세대들은 국회의원도 게임을 즐기는 세대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묶일 수 있다는 그래서 거죠. 오늘 이제 박정석 선수하고 그
이제 저는 한 편 먹고 장경태 의원하고 송병구 선수라고 예. 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네. 2대1을 먹었는데 장경태가 너무 잘해가지고 잘해요? 엄청 잘해요. 의원들 중에서도 굉장히 하이 클래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박정석 선수가 저 때문에 괜히 패배했어요. 우리 제너인 씨는 게임 합니까? 예, 저도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죠. 예. 저는 이제 지금 피파 온라인 하고 피파 있고요. 온라인. 그리고 요새 젊은 세대들은 꼭 PC 게임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앱으로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게임을 하고 많이 있거든요. 하고. 근데 거기도 이제 이제 다른 유저들이랑 접속도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폰 게임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정치 얘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 보면 네. 어쨌든 많이 밀린 편입니다. 네. 초반에 좀 고전을 하고 있는데 당에서 좀 위기감 같은 게 좀 당에서 형성이 당연히 돼 있죠.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네. 이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김어준 공장장이 얘기하는 보수 진영의 과포집.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여론조사 전문가니까 대답을 들을 때 여론조사 할 때 당신은 어느 당 지지합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50대 50으로 하면 여론조사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느 당을 지지합니까? 했을 때 확실히 보수 진영이 활성화돼 있어서 10%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당연히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당 핵심 지지층, 전통적인 우리 원로 당원들 만나면 실제로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네, 네. 본인들도 주변을 만나니까. 그렇죠. 근데 그 걱정이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삼국지 같은 데 보면 싸움을 할 때도 부구를 열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기세 싸움이에요. 그리고 사전에 대세를 장악한다 이런 거잖아요. 기가 주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샤이 민주당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기가 주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거든요. 여론조사가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래? 이게 저한테 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오늘도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데 어떤 60대 중반의 아저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막 윤석열 욕을 하면서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 저런 사람이 막 지지율이 높은 게 말이 돼요. 민주당 뭐 하고 있냐고. 근데 뭐냐면 걱정을 하면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투지로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약간 책임, 누구 책임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위기감이 미리 온 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당 지도부나 네. 국회의원들 지금 170 몇 명 있는 네. 분들이 이 예를 들면 지난주부터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긴장감을 진짜 느끼고 네. 야 어떻게 해보자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가면서 뭔가 네. 건설적인 방안들을 좀 찾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사실. 네. 오늘 사실 이제 초선 의원 몇 명이 예, 입장 냈더라고요. 입장을 네. 냈고 선대위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중에 2명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얘기하는 거 맞고 200% 공감한다. 제가 그 역할 하나 했어요. 네. 지난주에 김용민 의원 나왔거든. 네. 그래서 내가 권리다운하고 대의원 1대6씩 그 얘기하면서 이제 그 얘기는 했는데 네. 컷오프 네. 당대표 컷오프 규정도 바꿔야 한다 그랬더니 김용민이 그건 다 알고 있는데 그거 강조해야 한다 했더니 오늘 들어갔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용민 의원한테도 오늘 한 번으로는 난 됐다고 본다. 더 계속 얘기하면 분란의 모습으로 갈 수 있고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우리 스스로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한 건 대단히 잘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난주부터 너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그래가지고 저도 무엇이 문제인가. 그 정리했더만요. 그래서 제가 예. 발표를 한번 하십시오. 박시영 대표한테만 보내줬어요 제가. 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0몇 가지. 15가지를 준비했어요. 근데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핵심적인 그리고 해서도 안 되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왜 예전 선대위와 달리 왜 인재 영입이 없냐. 그렇죠. 이거거든요. 그건 당이 놀았다는 얘기예요. 저 한마디만 얘기해. 당이 놀았어요. 네.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국회의원 사용법에도 썼습니다. 당 대표는 경선 결과에 관계없이 몇 달 전부터 그러면 짜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경선이 끝나면 어떻게 봉합시킬 것인지 양진영을 그리고 카드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2-3달 전부터. 그래서 짠 이런 분들이 선대위에 합류한다. 이걸 해야 된다. 근데 준비를 해서 했는데도 안 됐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확인을 안 해봤어요. 저는 그 대목에서 예.
예를 들면 과거에 그 지지난번 네. 총선 때 문재인 대표가 돌파를 했었잖아요. 안철수 탈당하고 뭐 이럴 때 인재 영입 카드로 맞부르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그때 역할했던 게 이제 예를 들면 최재성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원들부터 시작해서 활용 가능한 자원들은 다 투입을 해야 돼. 과거에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예를 들면 어떤 직책을 맡지는 떠나서 역할을 줘야 돼. 직위야 나중에 얘기하고. 근데 그런 걸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공개도 될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거거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명박근혜 구속된 거에 대한 복수심, 그리고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그리고 민주당의 혐오감, 이거를 지지율로 결집시키고 있어요. 적극 활용하고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민주당은 뭐냐면 이재명 후보를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뭐 다 이제 앞으로 불거져 나올 건데 이게 제가 오늘 그래서 일부러 오늘도 제가 e스포츠지만 나는 아예 발언하지 않겠다. 공개적으로 후보만 발언해라. 후보만 띄우겠다. 이런 게 당에서 좀 부족합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강점이 뭐예요? 일 잘한다, 흑수저다, 서민적이다. 이런 게 지금 부각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종부세 뭐 윤석열이 뭐라 하길래 이재명은 서민편, 윤석열은 부자편 해시태그 해가지고 이게 이제 프레임 전쟁이거든요. 이걸 언제 했냐면요. 오바마 때 했습니다. 오바마 지지자들이. 오바마는 서민편, 롬니는 부자편. 네. 그래서 프레임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압축되고 정갈하게 윤석열은 부자편, 예를 들면 이재명은 서민편. 이 1차 프레임 전쟁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쭉쭉 밀려나면은요 갈 곳이 없어요. 벼랑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다 정면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결한 언어로 프레임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못 하는데 그거는 정청래, 박시영도 하면 되지만 당 대표가 제일 스피커가 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딱딱 이번 주는 이걸 하자. 이 토픽으로 가자. 그래서 메시지를 딱 통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선대위 하게 되면 뭐 발언을 뭐 한 5, 6분씩 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 다 좋은데 오늘의 카피는 이거다. 이번 주의 그렇죠. 카피는 이거다. 이렇게 딱딱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예를 들면 김혜경 여사 낙상 관련해서 온갖 유언비어 가짜뉴스가 횡행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돌파할 거냐? 네. 김건희 띄워라. 김건희 상습 사기범 네. 학력이죠. 세게 때려. 이준석 답해라. 윤석열 답해라. 김건희 입장 바뀌어라. 김건희 이렇게 몰아붙여야 하는데 예를 들면 그 이슈를 그렇게 덮어야 하거든. 네. 저쪽에 할 말이 없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왜 쏘지 못하냐 이거예요. 당 지도부나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게요. 모든 말과 이거 간결하게 하더라도 해시태그 달아서 뭐 프레임 전쟁 하더라도 카드뉴스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심각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1차 때 없었어요. 그래서 2차 때 뭔가 있겠지 하면서 했는데 이재명 선대위에 SNS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SNS 단위예요. 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그래서 제가 온라인,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그래서 김남국 의원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어찌된 일이냐. 그랬더니 이런 거더라고요. 참 이게 국회가 아무리 선수 중심, 서열 중심이다 하더라도 초선이기 때문에 본부를 못 맡긴다. 이런 마인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나 그거 황당하더라고. 3선 이상만 본부장을 맡긴다. 이런 걸 가지고 본부장을 다 배정한 거야. 그 조정식하고 누구야? 저기 윤관석. 그래서 제가 이제 SNS 위원회도 아니고 SNS 본부도 아니고 SNS 단으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심각하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걸 무슨 문제가 있지? 정리해 보니까 15가지로 딱 되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그리고 중심이 없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송 대표가 그걸 할 수 있으면 하고 부족하면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뭐 그래서 이해찬 얘기도 나오고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마땅한 카드가 지금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쓴 거 중에 지금 이해찬 이름이 들어 있어요. 있어. 근데 저쪽은 뭐 이준석, 홍준표, 김종인 뭐 뭘 해서 후보 주변에 스피커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포진을 지금 시킨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쓴 거 다 이제 공개하지 않고 사실 내부적으로 지금 의원들 한 명 한 명 제가 내 생각이 틀린지만 이제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만나고 이거 보여줘요, 제가. 뭐 카톡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
200% 공감한다고 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걔 내가 좀 움직여야 되겠다. 물 밑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이러는 것은 각자 의원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 저도 그래서 좀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의 문제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선의 문제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한번 좀 움직여 보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제너윤 씨, 제노한입니다. 제너한, 예. 제너한, 죄송합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예. 젠더 이슈 관련해서 예. 2030 남성들 불만 가지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어쨌든 뭐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어떻게 느끼시는지 좀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굉장히 잘 대응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20대, 30대 남자들이 이게 딱 일회성으로 이런 감정이 생긴 거는 아니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이제 조금 누적돼 오면서 그렇게 젠더 이슈에 대해서 많이 조금 화가 나 있는 거를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좀 들어주신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평소에 이제 지인들한테 이제 좀 정치적인 소재 같은 거를 많이 물어보는데 근래 이제 위기를 좀 느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과거에 이제 민주당 출신 대통령님들을 이제 계속 투표했던 분들도 요새 이제 젠더 이슈 때문에 나는 특정 부서 아니면 특정 뭐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강경하게 하신 분들한테 지지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지인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2030 남성분들의 이제 목소리를 들어주셨다는 거는 굉장히 잘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표심이 이동하지는 않지만 예. 이제 저기 지켜보는 입장이죠. 예, 계속 예. 어떻게 하는지를 예. 이게 이제 반발 강도를 좀 더 정당 요인이 컸는데 예. 뭐 후보에 대한 못 믿음도 있었고 그런 예. 것들이 이제 감정이 조금은 줄어들고 예. 냉철하게 한번 좀 지켜보는 그런 입장을 선회한 거죠.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의원님 오셨으니까 잠깐만요. 응? 정청래 당신은 뭘 했는데 정치 월급 몇 년 동안 이게 댓글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좀 이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다 저렇게 욕하고 댓글을 쓰거든요. 근데 저게 그럼 효과가 있느냐? 없죠. 그러니까 네. 저게 이제 저런 게 이제 아니 활성화되는 근데 거죠. 여기에 네. 지금 조금 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 꽤 있어요. 네. 그래서 누구는 지금 왜 저기 우리 박시영 TV가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차단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얘기도 하는데 네. 우리 뭐 제작사가 알아서 좀 판단할 것 같고. 제가 이제 들고자 싶은 네. 말씀 뭐냐면 네. 이제 윤석열이 이제 컨벤션 효과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 지지율 격차가 나니까 이제 저 같은 국회의원들한테 어떤 문자가 오기 시작하냐면 그거 봐라 음. 이낙연으로 바꿨어야지 이런 게 아직도 와요. 그러면서 4452 뭐지 그거? 뭐 그것이 지금까지 와요. 아니 요즘 또 그게 또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난 거예요 지금. 우리 쪽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니까 저쪽 이제 뭐 이재명을 반대하는 쪽은 더 이제 지금 신이 난 거예요. 활성화돼서 문자를 신나게 저한테 지금 보내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 사람들 있죠. 네. 예. 그러니까 댓글도 마찬가지. 그래서 네. 내가 쭉 이렇게 댓글도 많이 보거든요. 유튜브들 네. 보면. 근데 이제 그거를 알바라고만 규정하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로 민주당을 좋아하고 정권 그 재창출을 원하는 사람들도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근데 거기에 합세해가지고 부정적인 댓글이 살리면 근데 이제 의원들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의원들도 또 풀이 죽고 근데 그걸 노리고 하든 안 노리고 하든 또 그런 게 계속 또 반복이 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 고리를 끊어야 돼요. 지금 이 국면을.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전략을 좀 잘 세워야 하는데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은 당면에서는 김건희라고 보여요. 김건희를 좀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걸 드러내는 전략은 지금 어쨌든 학력이죠. 이런 부분들을 집회한다. 그래서 답해라 이준석, 네. 윤석열, 김건희 이렇게 나가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이 얘기만 좀 드리고 싶어요. 한 서너 가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후보 요인보다는 정당 요인이 큰 것 같아요. 정당 요인 때문에 열받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사실? 이제 하나의 기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보수 지지자들이 활성화돼 있고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약간 샤이 쪽으로 이렇게 바뀌는 게 뭐냐면 근본적인 이거예요. 180석 줬는데 뭐 했냐?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 우리한테 또 도와달라고 손 내밀어? 예, 그게 가장 이게 근간인 거. 가장 커요. 그리고 결정적인 요인이 언론중재법이었어요. 그것 있고 네. 그다음에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열받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이런 거거든요.
저한테도 이제 계속 문자가 오는 게 뭐냐면 기재부 버리고 가라 이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전세 월세 대출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민주당 이러려고 지지했냐. 그렇죠. 뭐 이런 것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당에서도 이걸 풀려고 그러고 오늘도 이제 초선 의원들하고 당 대표하고 만나는데 이게 제일 컸대요. 아, 크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부동산 문제, 대출 문제 이런 거.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저도 참 삼선 중진 의원이라고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상임위가 아니면 참 이렇게 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소관 상임위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는 왜 다른 상임위라고 못해 이제 이럴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교육위에서 통과가 되면 이슈가 안 돼요. 통과가 안 되면 이슈가 되고 그런 건데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든다. 사실은 저지하고 저쪽에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통과시켰거든요. 또 사학법도 통과시키고 그런데 이제 그 소관 상임위원들이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를 안 근데 물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부동산 문제는 적어도 고위 당정청 회의를 하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이게 당과 청와대가 예를 들면 약간 미온적으로 나오면 당 대표가 대통령 영수회담도 요구할 수도 있고 다양한 압박을 통해서 관철을 해야 관철을 해야 하는 근데 거죠. 조만간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네. 그래서 나는 좀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지금 이제 후보가 당과 정부에 주문하는 사항들이 잘 먹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 오늘 뭐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면책특권 관련해서 또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 예. 1년 유예하는 거, 그다음에 부동산 입법 빨리 처리해 달라는 거, 그다음에 여권 대통합 얘기 나왔는데 요 부분도 열린민주당과 통합 문제라든가 복당 문제와 관련해서 이용호 오늘 당장 뭐 윤석열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 나름대로 언론 플레이 하는 건데 저는 유권자 다수파 연합 이 부분들을 그냥 후보가 그냥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힘이 지금 딸리기 때문에 다 모아야 한다. 그렇죠. 섭섭함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펼쳐버리고. 열린민주당과 합당 문제는 무슨 기재부 허락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냥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강욱 대표도 내가 알고 있기로는 뭐 하자는 입장이고. 근데 최고위원회에서 그 입장들이 엇갈리는 모양이에요. 어디 최고위원? 민주당.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들었고. 이해할 수 없네. 그다음에 대선에 목숨 건 우리 정청래 의원 같은 이런 의원들이 많아지 않은데 그런 느낌 별로 안 들어요, 솔직히. 지지자들이. 그 느낌을 들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홍남기 관련해서도 어쨌든 제압을 해야 하는데 소리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압을 어떻게 할 건가 연구해야 하고 그다음에 선대위가 집행이 안 돼. 부심도 없고. 이 진짜 심각해요. 외부 인사 참신한도 떨어진 데다가 아무튼 이런 문제도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네네. 하나하나 좀 풀어갔으면 좋겠고요. 당신이 살고 싶은 도시. 당신이 꿈꾸는 도시는 어떤 모습입니까? 즐거움과 여유가 넘치는 곳. 아름다운 자연과 인문학의 향기가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곳. 그리고 내일을 향한 희망을 꿈꾸고 이룰 수 있는 곳. 도시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도시 수원이 대한민국 도시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청년 얘기들 좀 했는데 더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예.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예. 청년들에게 호감을 좀 얻으려면 예. 어떻게 좀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다가서야 그래도 다친 마음을 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청년들은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은 무당층 2030이 굉장히 많아진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원래 이제 20, 30대들은 좀 홍준표 그 전 후보를 좀 지지했던 측면이 있고 또 이제 탈당 이번에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일단 다가가는 어떤 호감 이미지보다는 조금 정책적으로 좀 선명성을 좀 더 보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홍준표처럼 예, 그 예, 쟁점화된 정책에 예, 대해서 예. 명확한 입장을 예. 내라. 예, 그래서 일단 제일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부동산입니다. 정말 부동산 하나 때문에 내가 조금 좀 나와 성향이 다르더라도 좀
부동산만 해결해주면 뽑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슈를 한번 점검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 얘기는 기본주택이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지금의 고통의 원인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예.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돈을 벌면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 주거 환경과 관련해서 네. 그런 걸 이제 내야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거든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윤석열이 무슨 정책이 없잖아요. 네, 없죠. 없는데 묻지마지질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게 퍼센트가 높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잘해서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고 민주당 집권 여당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네. 반대급부로 가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말을 안 하게 되면서 그 예를 들면 쟁점 사안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인데 실망감만 커져 그렇죠.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는 경선이 끝나고 한 열흘 가까이 이낙연 승복하냐 안 하냐 네. 이것이 뭐 도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선대위에 참여하고 승복했잖아요. 네. 근데 홍준표는 승복을 했을 때 선대위에 참여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낙연보다 더 큰 네. 후폭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거 사라졌어요. 사라졌죠. 선대위로 덮어버렸죠. 그렇죠. 네. 선대위 논란으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자꾸 조정한데, 그러니까 그런 언론 환경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거는 우리가 불리한 경우다 하고 이제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나는 그 중에 잠깐 까먹었는데 그런 거를 홍준표가 윤석열 때렸던 말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이거만 쫙 모아서 영상으로 만들거나 저기 카드뉴스 같은 웹잡을 만들어서 뿌려도 좋아. 홍준표가 윤석열 때렸던 워딩만 쫙 모아서 때려도 된다고. 자,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열세감이 있으니까 지지자들이 그러면 뭉쳐야 되냐? 오히려 그게 아닌 거죠. 지금 실망, 분노 표출 기간이에요. 그게 윤석열 할 때 표출할 분노가 민주당한테 분노로 이게 지금 옮겨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그분들을 탓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일주일에 하나씩이라도 좀 정리정돈 되는 거 이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또 혼란과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알바성 댓글도 있고 실제로 아닌 댓글도 있지만 서로 지금 싸우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 페이스북에도 보면 제 페이스북에 좀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경선 과정이나 이렇게 쫙 흐름이 갔어요. 이렇게 거의 뭐 댓글도 99% 같은 건데 지금은 누가 부탕질이나 딱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싸우느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돼. 그런 상황으로 빠져버렸거든요. 근데 그분들 책임이 아닌 거죠. 그거 이제 무시하고. 아니 이조차도 그러지 않는 분위기로 우리 민주당이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 그거 진짜 중요한 그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따 좀 드리고 우리 잘라 먹었으니까 네. 하고 싶은 얘기 좀 더 들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이슈를 그렇게 좀 선명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세대들은 이제 우리의 먹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나 블록체인 같이 좀 신기술에 대한 이슈를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일단 선점을 해서 2030 세대들한테 이제 조금 더 각인을 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부분도 비판하는 사람 목소리 들었죠. 과학기술본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명칭에. 그건 좀 빨리 개선해야 할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좀 차별화되고 좀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어젠더를 일단 가지고 계신 다음에 이제 좀 따뜻한 고길동 아저씨 이런 이미지로 조금 나서면 2030에서 조금 더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호감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30을 이야기하다 보면 주로 지금 요즘에는 남성들이 특히 20 남성들이 20대 남성들이 워낙 반감이 크다 보니까 20대 남성에게만 초점을 맞춰두는데 20대 여성하고 30대 여성들의 또 생각은 20대 남성들하고 비슷한 점도 있지만 또 다른 달라요. 점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 둘을 또 잘 가져가야 돼, 지혜롭게. 네, 그것도 어려운 과제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젠더 이슈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날 것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게 출발점이다. 20대 남성들은 어떤 불만이 있고 젠더 문제에 대해서 20대 여성, 30대 여성은 또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일단. 알아야 다가서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해한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근데 금기시했거든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 젠더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여성 정치인들 일부 과거에 여성 운동을 했던 분들이 되게 민감하시니까 이야기 자체를 사실은 안 꺼낸 거예요. 이걸 2, 3년 묶어두다 보니까 지금 폭발한 거거든. 사실 그런 측면을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지자들한테 호소하고 싶은 거는 구체적인 자기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대선에 있어서.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홍보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주변을 몇 명을 설득할 거냐. 그러니까 10명이 10명을 딱 정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나는 10명을 설득하자, 이번 대선에서. 그러면 10명을 설득하려면 윤석열을 찍겠다는 사람 10명을 돌려놓아야 하는 거거든, 물어봐서. 근데 이 과정이 한 번 만나서 설득이 안 되잖아요. 한 명을 설득하려면 두세 번 만나고, 뭐 몇 번을 만나고 통화하고, 왜냐하면 낮은 단계 그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부터 끌어내야 하거든. 네. 모든 걸 윤석열이 좋아서 윤석열 찍는 게 아니란 말이야. 윤석열은 마음에 안 들어도 민주당이 싫어서 찍는 사람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다고. 그거를 대화를 끊임없이 하면서 그래도 그분하고 공통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끌어내보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이 걸릴 수 있어요. 실제로 한 명을 설득하는 과정에. 그렇게 해서 내가 주변을 10명 확보하겠다 목표를 잡고 그거에 대해서 소감 느꼈던 느낌들 뭐 이런 것들을 저희 커뮤니티에도 공유해 주시고, 그래서 성공 사례 이렇게 했더니 성공한다. 제가 이제 이 얘기 하나만 드릴게요. 과거에 우리 노사모 할 때 바둑 동호회가 있었어요. 여기 우리 정책내 의원 잘 아시겠죠. 바둑 동호회는 바둑을 주로 취미로 두는 사람들은 40대, 50대, 60대가 많지 않습니까? 바둑만 두는 거야. 그 사람은 바둑을 두 판, 세 판 어떤 사람하고 두면서 틈틈이 대화하는 거야. 채팅하니까. 네. 채팅하는 거야. 선거에 관심 있냐, 뭐 여러 얘기하면서 노무현 얘기도 슬슬슬슬 흘리면서 한 바둑 세 판 두면서 꼬셔내는 거야. 아, 그거를 단수가 높은데요.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호감도가 좋았던 후보였어요. 맞습니다. 지지도가 낮을 뿐이지 그렇죠. 호감도는 예. 좋았거든. 그러니까 이 스토리나 여러 가지 팔기가 좋았거든. 근데 이재명 후보는 아직 그 정도 단계, 옛날은 좋았는데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올리려면 좀 더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와 관련돼서 접촉면이 있는 것들은 그렇게 접근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 지인들 대상으로 표를 내가 10명을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접근 접근했습니다. 방법에 있어서 저도 한 가지 좀 부탁드리면 제 페이스북에 짤 같은 걸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죠. 네, 그러니까 터트릴 수 있는 거. 그렇죠. 홍보국이 뭐 미디어 뭐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전국에 있는 인재들이 훨씬 더 당보다 뛰어나요. 그러니까 추미애 사단, 추미애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엄청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로 파이바. 그런 분들이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에 예. 짤을 올려주면 금방 퍼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에르 파이바도 시민 자원봉사가 했고요. 우리 청래당 짤 잘 만드는 사람도 거기 자봉단을 했어요. 네. 거기도 기가 막히게 만들거든요. 제 페이스북에 많이 올리는 거 있잖아요. 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친구가 다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올리면 제가 그걸 당으로 전달하고 네. 또 전파하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당에 있는 당직자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못합니다. 그래서 미에로 파이바 이거 잘했잖아요. 예전에 무상급식 오세훈 그 투표할 때 있잖아요. 그때 구호가 뭐냐면 나쁜 투표, 그렇죠. 나쁜 투표 거부예요. 네, 네, 예? 네. 그게 뭐냐면 제 페이스북에 누가 그 카피를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에 전달해가지고 부자의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나쁜 투표 거부하자였어요. 근데 그게 나쁜 투표 거부 이게 제 머릿속에는 없었어요. 우리 이렇게 쓸까? 초등학생이 이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쓸까? 좀 고민 좀 해봐. 다음 네. 주까지. 숙제야. 고현준 평론가. 그래서 이런 고민하고 있어요, 저도. 카피라든가 짤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 페이스북에 올려주는 게 제일 빠릅니다. 당에 전달하는 게.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재주 있으신 분들이 네. 미에로 파이바를 정청래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주 저는 경선 때 최고의 투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미로 하비바. 네네. 미에르 합의야. 그 국민의힘 얘기도 좀 잠깐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참 윤석열을 어떻게 봅니까? 2030들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조금 보수 성향을 가진 친구들한테 좀 살짝 물어봤습니다. 네. 물어봤는데 그 좀 사람들은 그래도 좀 보는 눈이 좀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좀 그래도 홍준표 의원을 조금 더 하고 좀 뭐가 불만이에요, 윤석열한테? 그러니까 뭐 이제
말하는 워딩이라든지 수준이 좀 떨어진다. 아니면 이제 뭐 맞춤법이나 뭐 이게 기타 그러니까 등등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진짜 보수 성향 가진 친구들도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좀 하더라고요. 쪽팔려 하는군요. 예. 자기 후보인데 예, 보수가 예. 내놓은 후보인데. 자, 김종인 이 선대 옥신각신 하는 거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속에서는 뭔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윤석열 캠프에서 김종인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버리면 밖에 나가서 더 악담을 하거든요. 이분 성격상. 그래서 입막음용 뭔 자리를 줄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어쨌든 단독 그 뭐랄까 선대위원장 원톱으로 간다. 근데 이제 득실면을 봤을 때 밖에 두고 떠들게 만들어서 손해 가는 게 더 크냐, 안에 있어서 분란을 일으켜서 손해 가는 게 더 크냐. 근데 안으로 들어와서 좀 손해 보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어쨌든 봉합 수순으로 갈 거다. 그렇죠. 네. 네. 그랬을 때 이해찬 출격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이제 당내 의원들도 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홍준표가 지금 청년 플랫폼 만들었는데 네. 노림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홍준표는 이겁니다. 끝까지 선대위에는 참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이크를 안 잡겠느냐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 저는 홍준표가 지금 고도로 두뇌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보다 본인의 몸집을 더 키워서 본인이 마이크를 잡느냐 안 잡느냐를 초긴장 상태로 근데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국면에서 유세는 진짜 선거 막판에 하는 네. 거 아닙니까? 선거 운동 기간에 그 전에 윤석열이 TV 토론이나 이런 등등해서 네. 정말 함량 미달 이런 이미지가 찍혀서 네. 지지율이 만약에 추락한다. 네. 그때도 홍준표가 마이크를 잡을까요? 그러면 그 지지율 상태에 따라 달 건데 네. 내가 마이크를 잡고 지지해도 안 될 것 같다. 그럼 안 할 것 그럼 같은데. 차기를 노리죠.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 상황 따라서 좀 달라질 네네. 것 같아. 홍준표는. 그래서 홍준표는 지금 이 맹수들이 동물 사냥을 할 때 탁 납작 엎드려 있잖아요. 이렇게. 예, 예. 지금 그 상태다. 음. 그리고 아니, 실제로 그 언제 뜰지 모른다. SNS상에서 어떤 온라인으로 질문 받았을 때 사마이처럼 기회를 기다리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죠. 그다음에 사마이가요. 굉장히 지략적입니다. 네. 그 이준석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어떻습니까? 어떤 이미지인가요? 2030들에게 2030들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젊은 정치인이다 보니까 일단 딱 처음에 보여지는 이미지가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예. 그 여당 쪽에 젊은 의원들 중에 그 2030들이 좋아하는 의원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이준석은 당 대표니까 더 뭐 예. 빛이 나 보일 텐데 민주당 쪽에 관심 갖는 의원은 없습니까? 요새 김남국 의원 조금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좀 선한 이미지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좀 이준석 대표랑 좀 다른 이미지가 또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정청래는 뭐 회자되는 게 없어요. 아유,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니 당원들이 이제 윤석열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이준석 까기를 본격화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지금 신났다. 거기도 당원 게시판이 골치 아픈 모양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준석은 이런 문제거든요.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은 세대잖아요. 그런 게 그렇죠. 있어요. 네. 그리고 언어가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 같은 586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일단 언어가 틀려요. 그렇죠. 언어가 틀리면 감성이 틀리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2030의 소구력은 상당히 있는 거예요. 존재만으로 이준석. 그래서 저는 송영길 대표가 둘이 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설령 이긴다 하더라도 논리에서는 이길지 몰라도 득표 전략상 좋은 게 아니에요. 예. TV 토론은 콘텐츠가 남는 게 아니라 이미지가 남는 예, 거예요. 이미 남는 거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오히려 그런 거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빛이 나도록 조력을 옆에서 든든하게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윤석열의 가장 큰 약점은 끝으로 뭐라고 보십니까? 뭐 본부장 얘기 하잖아요. 네. 본인, 부인, 장모. 그거 좀 많이 유포 좀 시켜주십시오. 근데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그 순서 같습니다. 본인, 예. 부인, 장모. 장모 그 순서 같다고. 문제 순서가. 네. 아니 그거 아까 어떤 분들이 진보 유튜버들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긴급 뭐 간담회나 이런 토론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걱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지자들을 좀 결집도 시키고 한편으로 뭘 어떻게 타개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거를 좀 모아보는 장이 필요하다. 그건 제가 한번 주선을 하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제가 주선하겠습니다. 자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일단은 저는 오늘 뭐 여러 말씀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3선 이상이 아니라 본부장 못 준다. 민주당 내에서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그런 뭔가 올드한 마인드. 아니 못 준다고 표현하면 그게 적절한 용어긴 한데 3선 이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본부장은 3선 이상으로 우선적으로 배치한다는 강박관념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수가 우선되고 그 안에서 연공서열이 다 기계적 원팀 정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팀이어야 해 속에서 이렇게 얼기설기 묶여 있는 스크럼은 이거는 뭐 아주 사소한 바람에도 깨지지 않을까? 아니 나는 그래서 예를 들면 홍보라든가 SNS라든가 전략이라든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외부 인사들이 같이 공동으로 딱 하고 네. 이렇게 유연성을 뒀어야 하거든. 근데 그리고 답답하더라고. 그 민주당 내에서 캠페인 하면서 이제 그 전 대선에서 성공했던 이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시험 문제 앞두고 있으면 기출 문제 보잖아요. 아 이거 당을 성공시켰던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중용해야죠. 댓글에서도 뭐 이름들이 뭐 거론됐던 인물들도 있고, 그리고 저는 그 지금 이제 어떤 프레임 전쟁이 굉장히 또 가열차게 진행이 될 것이고, 각종 흑색 선전과 뭐 진흙탕 싸움 맡아도 계속해서 펼쳐질 텐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항상 좀 자주 했던 말인 것 같아요. 노사모 정신이 좀 필요하다. 이 우리 후보의 어떤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많이들 이미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좀 할 필요 있을 것 같고, 언론 기사나 뭐 문제가 되는 어떤 각종 가짜 뉴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건건이 당에서 먼저 대응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움직이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 네. 우리 정청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주요한 그리고 시장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써먹히는 신속성을 가지고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쇼트나 카드 뉴스나 뭐 다양한 어떤 짤들이나 이런 것들을 의원님처럼 이렇게 뭔가 파급력이 있는 분들한테 던져줘가지고 더 많이 던져질 수 있게끔 네. 좀 부드럽게 신속하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은 좀 분명히 반성해야 되고, 그리고 그 조금 느껴지는 것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근거 없는 희망 회로를 너무 자주 작동시킨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반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너한 소감, 출연 소감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옛날에 이제 박시영의 눈 그 프로그램 참 되게 재밌게 잘 봤었거든요. 오, 우리 팬이네. 네. 청래당도 하시면서. 예. 근데 이제 정청래 의원님 덕분에 이렇게 자리 나와서 영광이고요. 일단 2030 세대들 이제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 주신 것만 해도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니, 저희가 감사하죠. 아니. 이공상공들 중에서 이렇게 의식도 있고 정말 청래당 활동도 하고 이런 분들 뵙기가 쉽지 않은데. 그리고 우리 정청래 의원님 스타크래프트 잘 하시는데 이제 그 트위치나 유튜브 이런 라이브 방송 가끔 해주시면 좀 더 이제 또 많이 보실 수 있을 네. 것 아니 같습니다. 정승래 의원이 원래 선대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네. 본인 또 이렇게 또 뭐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추대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모를까, 본인이 막 욕심내는 스타일이 아닌데, 저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도 봤지만 정승래 의원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진흙탕 선거잖아요. 누가 봐도 유례없는. 네. 이런 선거에서 그런 어떤 진흙탕 선거에서 뒹굴어야 하는데, 그런 투철한 사명감과 이 전투지 있는 사람들이 결국 헤쳐나가야 돼요. 근데 그런 의원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뭐 예를 들면 뭐 뒷짐질 스타일은 아니지만 본인의 역할을 10분 발휘하시는 적극성을 띌 필요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e스포츠 위원회 위원장으로서만 활동할 게 아니라 정청래 의원이 하실 일이 많거든요.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무슨 자리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의원님이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제 공식 직함은 e스포츠 위원회입니다. 근데 e스포츠 위원회 그냥 인터넷 발령받고 말라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건 할 거고, 그리고 그 SNS단도 내가 김남국 의원한테 얘기했어요. 자문위원회 만들어라. 그럼 내가 자문위원 하겠다. 그렇게 했고, 또 유세 때도 제 역할이 또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물론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선거대책본부장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모든 게 결정되는데 거기는 제가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근데 뭐 자격이 없다고 내가 또 일을 안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겠다. 근데 모든 의원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
선대위는요 어느 정도 틀이 갖춰지고 일을 하면 다 끝내놓습니다. 지역사령관으로서 역할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네. 아 정청래는 마포 을, 김남국 안산 자기 지역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구에 진짜 열심히 뛰어야 돼요. 그거를 총선 공천하고 연계했으면 좋겠어. 네. 둘이 점수 가점과 간점을 줘갖고 뭐 예를 들면 정당 지지율하고 뭐 이런 게 얼마든지 산식을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지역이 그 동안에 민주당의 강세 지역인지 분류도 다 할 수가 있거든. 과거에 득표율이 다 있으니까. 해서 연동했으면 좋겠어 정말.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이 열심히 뛰면 3,000표는 더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럼 3,000표 곱하기 250 해보세요. 그러면 100만 표 이내로 결정이 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다 맞고 다 이제 플러스 지역위원회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들이 3,000표 이상은 내가 끌어온다 더 저쪽 걸. 그럼 6,000표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2012년 대선 문재인 대통령 그때 졌을 때 박근혜한테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진짜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 댓글에서 욕 먹고 뭐 선대 왜 이러냐 이런 것은 빨리빨리 고치고 진짜 중요한 것은 자기 지역을 지키는 일이다. 그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청래당 다음 주에 나오실 분도 지금 예고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다음 청래당 그 당원이 나오실 분? 네네. 네. 다음 주 다다음 다다음 주가 되겠죠? 30대 초반에 동시통역사 동시통역사. 이름은 그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또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